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농촌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주변을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와의 왕래가 드문 편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서로를 잘 알고 지냈으며 마을의 전통과 신화도 꽤 중요하게 여겼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는 바로 잃어버린 아이의 전설이었다. 이 전설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겨울의 추위가 매서웠던 어느 날, 한 아이가 눈밭에서 실종되었다. 아이의 부모는 눈이 녹을 때까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끝내 찾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가 산속 어딘가에서 길을 잃고 지쳐 쓰러졌을 것이라며 슬퍼했다. 그 후 몇 해가 지나 마을 사람들에게 괴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매년 같은 날이 되면 빰이 한 개가 마을을 짙게 뒤덮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에서 들려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거나 짐승의 울음소리로 여겨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그 소리가 분명히 아이의 울음소리라는 데에 동의하게 되었다. 마을에서는 매년 이날이 가까워지면 누구도 산으로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그날 밤이 되면 모두 집안에 틀어박혀 불을 켜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소리가 사라지길 기다렸다. 이 괴현상이 시작된 지 10여 년이 지나 마을의 도시에서 온 한 배우가 머물게 되었다. 그는 시골의 한적함을 즐기며 그곳에서 한동안 체류할 계획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배우에게 전설과그 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지만 배우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람들의 호들갑으로 치부했다. 오히려 그는 호기심에 사로잡혔고 그날 밤 산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마을 사람들이 그를 말렸지만 배우는 기어코 그날 밤 산으로 향했다. 고요한 산길에서는 빛 하나 없는 어둠과 얼어버릴 것 같은 정적만이 그를 맞았다. 그러나 조금씩 걸음을 옮겨갈수록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히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배우는 가슴으로 다가오는 공포를 느꼈지만 그만큼 호기심도 커져갔다. 그는 울음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얼마나 걸었을까? 배우는 산속 깊은 곳에 닿았다. 그곳에서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나무 앞에는 작은 무덤이 있었다. 놀랍게도 무덤 위에는 아주 작은 아이의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고 그 신발 옆에는 약간 흐릿해서 제대로 읽히지 않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문득 바람이 불더니 그는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돌아보았을 때 흰색 옷을 입은 아이의 모습이 어렴풋이 나타났다. 아이는 말이 없었고 그저 배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애원이 서려 있었다. 이내 배우는 자신이 이 마을 전설의 주인공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서서히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갑자기 아이의 모습이 사라졌다. 동시에 울음소리도 멈췄다. 배우는 얼어붙은 것처럼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무덤 옆에는 그가 가져왔던 손전등이 떨어져 있었다. 곧 그는 몸을 돌려 마을로 향했고 밤새도록 그곳을 나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배우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에게는 전날 밤에 대한 신비로운 경험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배우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마을을 떠났다. 그 후로도 마을에는 매년 같은 날 밤 안개 속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는 전설은 계속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이날이 다가오면 그날 밤 방문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 잃어버린 아이를 가슴속에 간직했다. 아무도 그날 밤을 잊지 못했고 떠도는 영혼의 슬픔에 항상 조심스레 귀를 기울였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나는 시골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이사를 갔다. 서울의 복잡한 도시 생활을 떠나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깨끗한 공기로 유명했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로부터 멀리 벗어나 평온함을 찾을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도착하자마자 마을 중심부에 있는 작은 주택을 임대했다. 나무로 지어진 아늑한 집이었고 창문을 열면 숲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었다. 이달의 절반 이상이 안개로 덮여 있다고 했으나 그것도 운치 있게 느껴졌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나에게 안개가 낀 날에는 조심하라는 이유 모를 경고를 남겼다. 첫 주는 걱정이 없었다. 아침이면 나는 근처 숲을 산책했고 저녁이면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며칠 후 안개가 자욱하게 낀 날 나는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점심 무렵 창밖을 보니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안개가 온 마을을 집어삼켰다. 나는 불길한 느낌을 잠재우며 집안에 머물렀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놀란 마음에 나가보니 문 앞에는 초췌한 얼굴을 한 노파가 서 있었다. 그녀는 서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마을의 오래된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마을엔 오래된 전설이 있지.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안개가 짙게 깬 날에는 마을에 버려진 혼들이 돌아다닌다고 해.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원한을 풀기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 하지. 잘못 걸리면 그들의 일원이 되고 말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섬뜩해졌다. 물론 전설은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노파의 눈빛과 목소리는 왠지 진지했다. 그녀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이야기의 진실함을 강조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애써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바람 소리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짐승의 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가 나지막히 중얼거리는 듯한 애처로운 소리였다. 나는 두려움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문을 걸어 잠갔다. 다음날 아침 안개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내 마음속의 불안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나는 노파의 말대로 안개가 낀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기로 마음먹었다. 몇 주 뒤 또다시 안개가 마을을 덮었다. 나는 계획대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다. 나무로 된 바닥 아래서 톡톡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마치 누군가가 집 아래서 무언가를 두드리는 듯한 느낌이었다. 겁에 질린 나는 용기를 내어 바닥 아래를 살펴보기로 했다. 기어 들어갈 수 있는 좁은 공간을 헤매던 중 나는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상자 안에는 시계들이 가득했는데 모두 멈춰 있었다. 각 시계는 다른 시간에 멈춰 있었고 틱톡거리는 소리는 바로 이 시계들 때문이었다. 나는 그중 하나를 손에 집어들었고 그 순간 희미한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도와줘. 누군가의 간절한 목소리였다. 나는 놀라서 시계를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다. 마을에서의 마지막 날 밤 나는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이상한 경험을 했다. 꿈속에서 나는 안개로 가득한 마을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초췌한 모습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나는 그들로부터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노파가 나타나 내 손을 잡고 말을 걸었다. 이제 그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의미는 무거웠다.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한심시키려 했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이후로 나는 그 마을을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안개가 짙은 날이면 마치 오래된 시계의 틱톡 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것이 그 마을의 혼들인지 아니면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것인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김현수라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이 겪은 기이한 경험에 대한 기록이다.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그는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서울 외곽에 위치한 낡은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가격도 저렴한 데다 조용한 환경이라 공부에 집중하기엔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고시원에 처음 발을 들인 날 그는 좁고 어두운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은 매우 작았고 베란다도 없어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유일한 단점이었다. 하지만 창문을 열면 맞은편 벽이 보여서 할 수 없이 창문을 닫고 살기로 했다. 그는 무시무시한 옛날 방식의 수동 잠금 장치가 달린 문을 보며 나름대로 추억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다독였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밤이었다. 그는 공부를 마치고 잠에 들려고 침대에 누웠다. 갑자기 벽 너머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이웃방에서 나는 소리라 생각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그제서야 소리가 단순한 대화가 아닌 불쾌하게 깨어진 리듬의 중얼거림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는 밤이 깊어질수록 그 중얼거림이 마치 벽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두려움을 억누르며 그는 벽에 귀를 대고 소리를 더 명확하게 듣고자 했다. 그렇구나. 너도 그런가? 낮고 부드러운 여성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듯한 소리였다. 소름이 돋은 현수는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 너무나도 생생한 목소리에 그는 자신의 착각일 것이라며 애써 무시했다. 다음 날 궁금증과 불안감이 커진 현수는 고시원 관리자에게 이웃에 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그 방은 몇 주 동안 빈 방이라는 것이었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그는 자신이 스트레스로 인해 헛것을 들었다고 치부하며 그날 밤 역시 그 사건을 잊어버리려 노력했다. 이러던 어느 날 밤 그 소리는 더 이상 단순한 중얼거림이 아니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 반복적이고 간절한 호소가 들려왔다. 소리를 듣자마자 본능적으로 공포에 질린 그는 방을 뛰쳐나갔고 한밤중에 고시원 복도로 나와서도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그 후 그는 한동안 그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얼마 후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긴 그는 낮에 그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벽을 두드리며 소리가 들려온 곳을 찾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한 지점에서 벽이 다른 곳보다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다. 벽을 열어보기로 했다. 도구를 사용하여 간신히 벽지를 뜯어내자 금괴하듯 발견한 것은 오래된 낡은 녹슨 금속 박스였다.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고 바른 사진 한 장과 종이 조각 몇 개가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젊은 여성이었고 그녀의 눈은 매우 슬퍼 보였다. 그리고 종이에는 난 이곳에 갇혀 있어 라는 한 줄에 글이 적혀 있었다. 순간 그는 사진과 종이에서 기분 나쁜 냉기를 느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갑고 어두운 그림자가 스르륵 스며드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단박에 방을 뛰쳐나가느라 고시원의 좁은 복도를 정신없이 달렸다. 그 사건 이후 현수는 고시원을 떠났고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방은 결국 입주자를 찾지 못하고 폐쇄되었으며 고시원은 몇 년 후 철거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는 종종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꿈에서 듣곤 했다고 고백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되면서 희미한 소문만 남은 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 듣는 이로 하여금 전설과도 같은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하며 무언가 벽 속에 깊이 잠들어 있는 듯한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